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시즌 뭐 2라운드, 3라운드 들면서부터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오늘 이 준 플레이오프까지 같이 올라온 그런 모습 자체는 정말 뭐 그 부진을 다시 씻고 올라왔던 것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네, 그래도 첫 멘트였거든요. 잘하는데요. 박태민. 선수가 선수로 엊그제까지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장을 보러 바라보는 프로리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참 신선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화이팅하는 진짜 이 위너스리그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플레이오프 포스트 가면 진짜 그날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패스고 정말 위너스리그에서 신동원 선수가 15등 11패, 진동원 선수가 13등 7패 아주 강력한 모습. 거기다가 슬럼프를 겪었던 신상호, 유경희 선수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만약 조병세 선수마저도 조커카드로 활용된다면 오늘 하이패스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김태경 그리고 정명은 일단 두타 웨이브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김태경 선수와 정명 선수에게만 의존한다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장담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머지 선수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위너스리그 포스트시즌의 맛에 흠뻑 빠져주시길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뭐 간단히 몇 말씀을 이제 팬들께 해드렸는데 운영의 마술사에서 쪽집게 해설로 변신을 한 네, 박태민 해설위원 어떤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오늘 처음으로 이 해설 무대에 쓰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또 선수로서 이 방송 경기에 나왔던 것과 또 다르게 또 다른 긴장감을 느끼고 있고요. 하필이면 또 제가 과거에 있던 과거에 CJ였죠. CJ와 뭐 SK텔레콤이 오늘 붙는다라는 거, 그 점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처음입니다. 첫 수를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많이 준비한 박태민 해설위원 환영의 따뜻한 박수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동시에, 김정민도 제대했죠? 그렇죠. 네, 곧 김정민까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해설해 주실, 포시즌 사상, 놀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포시즌 사상 승률 단독 2위에 빛나는 80% 승률을 포시즌에 보여준 박용욱 해설위원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독 2위가 아니라요. 공동 2위인데 공동 2위인가요? 개인전만 쳤을 때 살짝 부끄러운 전적이네요. 이게 지금 박수가 안 나왔습니다. 단독 2위 승률이 통산 2위라고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살짝 얘기하자면 오늘 만약에 조병세 선수가 패했을 경우에 공동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조병세가 첫 판에 나오자 치면은 승률 1위로 올라갑니다. 박용욱이요. 네. 자, 전체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그 포스트시즌까지 가는 건데 막판까지 진짜 SK텔레콤 진짜 올렸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연패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단 승부를 펼치면서 올라왔고 화이트 엔투스 같은 경우는 또 연승을 하면서 분위기 좋게 올라왔단 말이죠. 하지만 SK텔레콤 T1 과거에 슬로우 스타터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뭐 페이스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준 플레이오프로 넘어가는데, 자, 결승전 장소를 여러분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의 살아남은 팀은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한양대학교, 서울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을 다 한방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KT 로스터 화수호주가 위쪽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T1이나 하이트 엔투스 입장에서도 빨리 여기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상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 KT 로스터 위에서 버티고, 자, 신동원 선수, 진짜 위너스리그에서 SK텔레콤 잡을 때 아주 그냥 성공작수 3킬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신동원 선수의 기용 타이밍이 과연 어느 타이밍에 기용되는지 그 기용 타이밍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자, 김태경, 도태명. 도태명 중에 돈은 약간 붙진 않다. 요 두 명이 내가 먹여 살렸어요. 그렇죠. 확실히 위너스리그에서 이 두 선수가 거둔 승수는 거의 팀 전력의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역할을 한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그럼 양 팀은 또 어떻게 싸웠는지, 자, 양 팀의 승패 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위너스리그만 놓고 본다면 하이트가 완전히 그냥 경기 중엔 밟았죠. 그렇죠. 위너스리그에서 화이트가 확실히 좀 강점을 보인다는 자체, 기본기에 치중하는 그런 팀이
확실히 위너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뭐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라도 기본기 위주의 연습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전략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라는 게 약간 좀 차이점인데 오늘 한번 그 기본기만 가미된 팀과 거기에 전략적 요소가 가미된 팀의 그런 경기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3, 4라운드가 바로 위너스라 그 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김태경, 정명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 합쳐도 10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치우쳤어요. 그렇죠. 확실히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김태경과 정명훈을 하이테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잡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로 좀 잡힐 것 같고요. 네. 상대 전적에서 뭐 이제 아무래도 통산 전적에서 SK가 하이트를 앞서곤 있지만 아무래도 하이트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김동훈 감독 체제와 두 팀이 합쳐진 만큼 이번 시즌이 성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최근 자신감 분위기는 하이트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자, e스포츠 정치원 게임대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101 시리즈 자, 준 플레이오프예요. 자, 다시 경기장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 자, 오늘 약간의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택명을 제외한 또 다른 카드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SK텔레콤 T1 택명을 제외한 카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아직 방송에서는 많이 뭐 제 실력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한번 크게 한번 일 내면은 강하게 뭐 각인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나란히 이렇게 또 앉아있네요, 또. 자, 그리고 이제 정경두라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외토스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요. 또 박지영이라든가 또 어이언티라든가 깜짝 카드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도 역시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맞서는 하이텐스 때 기본 투신 조합에도 신동훈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전체적인 전력과 엔트리 활용 같이 최근 분위기 모두 다 하이트가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위너스리그에서는 저 강력한 에이스가 언제든지 승부를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태경을 누가 잡느냐일 겁니다. 신상훈과 신동훈 두 명의 신씨가 상대 전적에서 좀 호각세를 이루고 이번 시즌 각각 한 번씩 잡아냈던 만큼 이 두 선수가 김태경을 잡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첫 세트 라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분 좋게 이제 1세트 잡아가면서 준 플레이오프를 아주 활기차게 열어낸 선수는 누구일지 포트리스에서 SK텔레콤 선봉전 최우선입니다. 그 누구도 최우선 선수의 출전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아무래도 양 팀이 어느 정도 상대 팀의 프로토스 출전을 예상한 그런 테란의 출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정명훈 선수가 물론 전공으로 많이 나왔고 테란 그 정명훈 일본으로 나오지 않아요. 전천 아닙니까? 그런데 최우선 카드를 뭐 구해줬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SK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선수가 뭐 김태경, 정명훈, 이승석 선수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한 장의 자리를 누가 맞는지가 상당히 오늘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정명훈이랑 테란 카드를 아끼면서 최우선이랑 카드로 승리를 거두면 이건 대박이죠. 그럼요. 다음 이제 이해 맞습니다. 최우선 잡기 위한 하이텐스 한번 봐줍니까? 봐줄 것도 없습니다. 주신이 바로 마르가 나와버려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양 팀이 어느 정도 프로토스의 출전을 예상하고 적으로 스나이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삽을 내다본 양 팀의 테란 출전. 정말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엔트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아껴놓을 것도 없고 최근에 지금 뭐가나 그냥 랜선도 냈기 때문에 막아놓는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야죠. 그렇죠. 확실히 신상훈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로 끌어올린 만큼 가장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신상훈인데 오히려 깜짝 카드를 쪼꼬 카드를 기용한 SK텔레콤의 1경기 대결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최근에 정명훈이 무너지면 김태경 혼자 멋지게 버거웠기 때문에 헌법으로 정명훈보다는 최우선을 한번 좀 접어지는 모습이고 근데 하이트는 줄줄이 진영을 달아놨죠. 이경민 잘하죠. 신동훈을 아껴야죠. 정말 카드가 두텁습니다. 그렇죠.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포트리스에서 세 번 출전을 했었는데 프로토스를 상대로 2번 이겼지만 테란전을 상대로 한 번 진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선수의 출전 기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최우선 선수가 세트전에 자신감 있었고 뭐 과거에 이영호 선수까지도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카드의 등장, 새로운 카드, 깜짝 카드의 기억, 이게 바로 포트리스로 맞습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포트리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준 플레이오프 시작됐어요. 자, 양원석 주심, 정수민,
허윤종 부심 세 분 수고해 주겠고요. 자, 그 외에도 협회 관계자분들 다 오셨습니다. 지금요. 한 경기 한 경기 아주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자, 먼저 최호선 진영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상문 직선 그래번 이곳입니다. 자, 일단은 이 맵 포트리스 맵에서 아무래도 맵 감각에 있어서는 신상무 선수가 좀 더 낫죠. 이 맵에서 이제 2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최우선 선수는 이 맵에 전적이 없는데 신상무 선수가 거둔 2승 1패 중에서 2승이 프로토스 전이고 테란전이 1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맵 감각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테란 대 테란전이기 때문에 양 선수 다 할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자, SB가 SCB가 지금 좀 빨리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신상문이죠? 입구 쪽? 서플라이를 짓는 모습이고. 네. 저희가 하여튼 뭐 줌플레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제가 눈이 정확하게 안 보였는데 SCB 숫자를 좀 잘못 체크했네요. 저희가 이렇게 큰 대회로 가면 갈수록 그 작은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일꾼 뽑을 때만 해도 목소리 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일꾼을 뽑네요. 왜냐하면은 이 신상문 선수 자체가 조금은 전략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HGV의 그냥 단순한 움직임마저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일단 뭐 최고선이라는 카드를 깜짝이야 드러냈어야 되고 또 경기 중에 예상대로 신상문이 나왔다가 신상문의 타이밍이 또 있고 묘하니 그게 또 이것도 깜짝 카드예요. 양 선수 다 이제 입구를 막아주면서 좀 전략적인 커맨드 세트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가스 타이밍 자체가 신상문 선수가 좀 더 빨랐어요. 한번 100 정도 빨랐는데 초반에 자원 채취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럼요. 그렇게 약간의 차이 그게 조금씩 벌어지면 또 의도가 드러날 수 있어요. 빨리 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보 탐색차인가요? 그렇죠. 다스모즈에서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경기를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네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10바라기 이후에 정석적인 그런 가스 타이밍은 11가스거든요. 근데 10바라기 이후에 SCB를 쉬면서 10가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빌드가 있어요. 그렇게 좀 빠르게 테크트를 올려가지고 초반에 어느 정도 전략적인 수를 두지 않을까라고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까지는 뭐 양 선수 그냥 무난한 정석적인 그런 패턴이고 좀 더 이제 테크트리를 반템포 빠르게 올린 신상훈 선수에 반해서 최우선 선수는 조금은 느리지만 가스치를 꾸준하게 해주면서 오히려 전략적인 요소 자체가 최우선 선수가 꺼내들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그렇죠. 최우선 선수가 가스를 아직 조절하고 있지 않다는 거 어느 정도 이거는 팩토리 이후에 멀티를 한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뭐 스타포트라든가 그런 테크트리 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일반 운영보다 최우선은 뭔가 진짜 지시만큼 나을 수가 있거든요. 좀 반박자 빠르게 올렸다는 부분 분명 소수의 벌처로 한번 찌르면서 신상훈 선수는 경기를 좀 중후반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되면은 최우선이 벌처 찌르기를 들어갈 때 신상훈 선수가 벌처 찌르기 들어갈 때 최우선 선수가 그걸 막아내고 경기를 리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일단은 양 선수가 입구를 막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문 선수 같은 경우가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가져가면서 배럭과 서클로 심시티를 한다면 벌처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 포트리스라는 맵 자체에서 테란전에서 앞마당을 먹을 때는 배럭과 서플라이로 입구를 좁혀주면서 그런 벌처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자, 물론 막기만 하면 좋은 거긴 상대편이 지금 나름 짜르는 분위기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날카롭다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벌처 찌르기가 아니라 오히려 탱크를 만약에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빌드 자체에서는 뭐 최우선 선수가 한번 공격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신상훈 선수가 수비할 때 더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벌처 찌르기 아니라 탱크기 때문에 탱크 시즈모로 통해서 수비를 해줄 수가 있는 신상훈이에요. 뭐 대각선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쑥 들어왔어요. 자, 한 번 더 체크. 자, 최우선 공격 타이밍 임박할 때 한번 들어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확인해주는 이런 모습 자체는 좋지만 뭐 신상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전략 자체가 뭐 이렇게 들어와도 크게 상관이 없는 입장이고 최우선 선수 입장에서 이거를 정찰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자신이 준비한 플레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과연 이 시즈테크를 동반한 쪼이기가 얼마나 신상문 선수가 잘 수비를 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대각선 방향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최우선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최우선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 레이스에 대비해서 아무리 아카데미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즈 모드가 늦다는 거예요. 그 시즈 모드가 늦은 그 부분을 최우선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 자, 일단 먼저 출발하죠. 가고 있는데 지금 동시에 이
예, 업그레이드 돌아가는 걸 봐서는 시즈 모드가 아닌 벌처인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 탱크 숫자도 꽤 되는데, 자, 벌드 쪽에 돈을 투자한 겁니까? 입구 쪽에 신상훈 선수의 수비 라인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공간 자체가 넓다면 이거 배럭 위에 서플라이라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좀 CCT로 입구를 좀 좁혀줄 필요가 있고. 의도를 알아야 좀 비정인데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까? 작자고 저도 타이밍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양 선수가 초반에 입구를 막았다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심리전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지금 최우선 선수의 위도가 정확하게 먹히고 있어요. 네, 벙커지 맞죠? 지도 못 됐어요. 반대로 신상훈은 아직까지도 지지모드가 안 됐거든요. 저 기다리다가 오는 탱크도 맞아요, 지금요. 예, 지금은 일단은 최대한 침착하게 신상훈 찍어주고 한 번 잡아줄 수 있죠? 한 번 잡아주고 커맨드 센터만 깨주면 돼요. 어차피 탱크는 추가적으로 추가가 되고 신상무 선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네. 골리앗의 모습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안쪽까지 SB가 잡아줍니다. 일단은 목줄을 재고 있는 가운데 SB로 심장부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벌처로요. 네, 커맨드가 늦은 부분에 이렇게 벌처 견제를 통해서 이득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막아내면 신상훈이 할 만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막을 수 있을지 타격은 분명히 줍니다만 결정적으로 지금 뭐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마인이. 예, 시즈 탱크 살리고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돼요. 예, 탱크 잡아줄 수 있고. 지금 막히네요. 추가 병력이 왜 안 오죠? 추가 병력이 왜 안 오죠? 추가 병력 어차피 벌초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앞마당 커맨드 잠깐 들고 그냥 탱크 모아가지고 앞마당 다시 자원 채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타격을 많이 못 줬어요, 지금은.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줘야 돼요. 조금 더. 마인 찍고 뭐하면서 시간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상훈 선수가 바로 컴셋을 이제 달면서 어느 정도 마인을 제거해주면서 아마당 자원 채취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최우선 선수는 뭐 다른 테크트리 뭐 스타포트 올려주면서 체제 변화를 좀 해준다든지. 최우선 선수 지금 본진 구석에 세 번째 커맨드를 짓는 건가요, 이거? 커맨드는 아니고 스타포트를 올려주면서 그쵸. 드라십을 어느 정도 생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제 신상훈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최우선 선수가 체제 전환을 완벽하게 이뤄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경기를 리드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공격이 통하긴 했습니다. 그게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고 신상문의 브로킹이 좋았어요. 그렇죠. 최우수 선수는 아직까지 앞마당 커맨드가 완성이 안 됐어요. 자원 채취 상황에서는 일단은 신상무 선수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고 최우선이 이런 타이밍을 잡는 러시 자체가 어느 정도 SCV를 조절해가면서 가난하게 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가난하게 안 하고서 타이밍이 이거 되면은 다 이거 쓰죠. 어느 정도 무리수를 더 가면서 했던 전략이 생각만큼 큰 이득을 거두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더 맞춰가야 돼요. 뭐 더 있으면 그래도 실시간으로 대처해 나가야죠. 그렇죠. 최우선 선수는 아무래도 센터 쪽에서 힘싸움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스타포트가 빠르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 멀티가 느리잖아요. 그 부분을 선멀티를 가져가면서 자원 상황에서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최우선 선수도 어느 정도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시즈 탱크를 배치해주면서 어느 정도 전진 라인을 잡고 있는 이 자체는 아직까지는 최우선 선수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신상문 선수가 스타포트가 올라간 상황도 아니고 최우선 선수가 드라십이 나오는 타이밍에 한 번 더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타이밍 자체가 신상문 선수가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 드랍십을 확보해서 최우선 선수가 벌처 드랍을 한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타이밍 때 신상문 선수가 이게 드랍십이 아니라 레이스 클로킹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신상훈 선수가 이미 골리앗 숫자, 컴셋 많아 이게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레이스의 이 판단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신상훈 선수도 드라십이 나왔죠. 지금 벌처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견제를 가려가는 모습이고 세 번째 커맨드마저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최우준 선수는 세 번째 커맨드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전진 라인을 잡았다는 것 자체 선멀티보다는 지상 멀티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 이 드라십 견제 자체는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서로 지금 드랍십을 날리고 있거든요. 최우준 선수가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어쨌든 첫 번째 유닛이 드랍십이었어요. 자, 벌써 먼저 공격이 돼요. 수비로 올 수밖에 없어 지금요. 막으로 오지 말고 그냥 같이 날아가야죠. 뭐하러 막으로 옵니까? 지금 보시는 탱크 다 있어요. 센게 온 것도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드랍십이 움직인다는 것도 봤어요. 최우선도 상대편의 드랍십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자, 일단 최우선 선수가 클러킹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면서 첫 번째 드랍십을 한번 생산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이거 이후에 레이스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 레이스를 통해서 신상훈의 드랍십을 잡아줘야지만 이후에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레이스로 만약에 드랍십을 못 잡아내고 자신의 레이스를 모은다는 부분을 만약에 들키게 된다. 그러면은 가스 소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드랍십이 늘면서
근데 나름 뭐 이렇게 그 시야는 잘 밝혀놨는데 한쪽은 이제 드랍십, 신상무선, 드랍십 옆에 지나가는 센터가 3개예요. 그렇죠. 신상무 선수 세 번째 커맨드까지 11시 지역에 가져가 주면서 자신의 확장을 좀 더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 최호도 선수가 이 확장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랍십을 계속 모았던 게 아니고 레이스를 찍었어요. 드랍십이 어느 정도 많이 모여 있어야지 이 확장을 견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레이스에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예요. 자, 레이스를 통해서 신상훈 선수의 드랍십을 한번 잡아내기만 한다면은 센터 쪽의 라인 자체가 보다 견고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상훈의 이 드랍십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크로킹 레이스. 야, 드랍십까지 한번 레이스. 갑니다. 드랍십. 네. 잡으러 한번 갑니다. 자, 레이스가 신상훈의 드랍십을 드랍십 어디서 드랍 봤어. 야, 이거 드랍십 가능해야죠. 잡아내게 되면 이거 자, 그냥 일단 때려야 돼. 아, 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근데 추가 변경 못 옵니다. 드랍십 거기 레이스가 끊어주면요. 하지만 레이스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병력을 충분히 수비할 수 있어요. 뭐 11시 지역에 SCV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 레이스로 드랍십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상훈 선수의 공격 타임이 왔습니다. 저 많은 드랍십 숫자로 한 11시 수비는 기본이고 언제든지 최우선 선수의 본진이나 앞마당 쪽으로 가서 자원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최우선 선수가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상무 선수 자체가 지금 드랍십 보유 상황에서는 훨씬 더 앞서고 있고 최우선 선수가 센터 지역에 세 번째 커맨드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을 보는 정도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신상무 선수 이제 드랍십이 어느 정도 보유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본진 혹은 전진되어 있는 라인 자신이 어느 정도 공격할 수 있는 패턴 자체가 많아진 거죠. 네, 레이스를 뽑았기 때문에 팩토리 숫자가 차이가 나죠. 신상훈 선수가 이제 4팩토리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반대로 이제 최우선 선수는 3팩토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군에서는 신상훈 선수가 앞서요. 드랍십 확보까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훈 선수의 공격이 강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격을 늦추기 위해서 이런 견제를 최우선 선수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견제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신상문 선수의 드랍십 지금 많이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타이밍에 센터 지역에 전진되어 있는 라인을 뚫을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본진에 피해를 줄지 추가적인 확장을 끊어줄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자, 이 드랍십 한방 어쨌든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 미니맵상 지금 그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드랍십 한 번의 공격이 신상훈 선수에게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꽤 압박해 놨거든. 왼쪽 라인을 그냥 밀어붙였어요. 최우선이요. 네. 그렇죠. 최우선 선수는 저 전진 라인 자체가 근데 그렇게까지 견고하지가 않아요. 견고하지 않고 자, 이 빙 라인을 돌아서 그러니까 최우선 선수의 본진 쪽 팩토리 근처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팩토리 좌측에 내리게 되면은 팩토리 점령뿐만이 아니라 센터 쪽 멀티 견제까지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수비하러 올 수 있습니까? 레이스부터 뜨기 시작해서 빨리 와야 돼요. 끊어주네요. 뭐 신상문 선수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신이 3커맨드 먼저 가져갔고 드랍십도 많고 병력도 많단 말이죠. 어느 정도 상대의 멀티를 차근차근히 저지해주면서 자신도 추가적인 확장을 가져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뭐 그 팩토리 근처까지 갔으면은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실패했을 때 그 이후의 경기 운영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상훈 선수가 그냥 12시 쪽에 라인을 잡고 보다 장기전을 생각하는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해주네요. 최우선 선수의 12시 확장 지역이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한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양 선수의 지상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혹시 최우선 선수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자, 저희도 좀 체크 될까요? 아직까지도 양 선수 노업 상태예요. 이런 싸움은 어느 정도 장기전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보다 지금 굉장히 스피드하게 경기가 풀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신상훈 선수는 위쪽에 라인을 잡으면서 어쨌든 그 부분을 교두보로 통해서 멀티 확장. 그러면서 다른 쪽에 드랍십을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카드가 있겠고 최우선 선수는 중요한 게 계속 꾸준히 레이스를 모아주고 있어요. 팩토리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레이스가 있다는 부분 상대방의 드랍십을 한번 요격하면서 흐름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최우 선수의 레이스 움직임 드랍십을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가 최우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최우 선수가 좀 더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레이스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드랍십이 함부로 못 온단 말이에요. 그 점을 어느 정도 이용해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는 모습이고요. 힘 좋은데요. 방금 껴만이도 보냈습니다. 최우선. 자, 골리앗도 어느 정도 신상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골리앗 너무 앞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골리앗 숫자 줄어들면 레이스가 많거든요. 지금 바로 탱크 때릴 수 있어요. 신상훈 선수는 뭐 이 지역을 무리하게 뚫기보다는
예, 일단은 침착하게 어느 정도 침착하게 막아줄 필요가 있고. 근데 드랍치까지 본진에 병력 떨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최우선은요 작동했습니다. 그쵸. 아웃시키려고. 네, 워낙 조합 자체가 레이스 탱크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최우 선수의 강력한 압박을 신상훈 선수가 대비를 잘 못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은요. 지금 드라십 한 개를 그냥 잃어버렸거든요. 예,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드라십 한 개로 병력을 태워 나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무리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예. 시간을 끌었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최우 선수가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의 가스 멀티 숫자가 같긴 하지만 6시 쪽에 최우 선수가 또 커맨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상훈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인가 드랍치 한 방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막 문어발 짜고 있거든요. 뭔가 대비해야 됩니다. 신상문도요. 예, 신상문도 7시 지역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드라십 숫자에서 지금 신상문 선수가 훨씬 앞서고 있는데, 예, 좀 한 번 더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드라십 공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수비적인 모습만 취하고 있어요. 자, 레이스를 통해서 계속 드랍십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 커맨드를 잡고 있을 때 이때 드랍십 움직여야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드랍치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자, 이쪽 7시 쪽에 뭔가 정리하러 갑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루트를 뚫었나요? 그렇죠. 최우선 선수 지금 드라십 한 개 또 와가지고 7시 지역을, 레이스고, 7시 지역을 이렇게 오일로 견제해주는 플레이 자체는 물론 좋지만, 신상문 너무 신상문 선수는 끌려다니는데요. 너무 소극적인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막을 수 있는 병력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12시 쪽에 처음에 지상 명령을 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2시 쪽으로 라인을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해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지금 7시 쪽에 멀티를 안착시키면서 활성화 자체가 너무 느려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최우선이 바라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파상공 제가 신상문의 멘탈을 흔들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최우선 선수 지금 맵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상무 선수 좀 더 마이까지만 확실한 그런 결단력으로 드라십을 한번 과감하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 멀티를 빨리 한 것도 아니고 드라십으로 공격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상훈 선수가 드랍십으로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됩니다. 그 승부수는 최우선 선수가 7쪽에 견제갈 때 혹은 이쪽 팩토리 점령을 하기 위해서 막 움직일 때 그럴 때 침착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드랍십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팩토리 점령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확장기자를 미는 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워낙 많거든요. 네, 이전에는 12시 쪽에 확장을 가져가면서 절반을 끌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장기전 그림은 힘들어졌어요. 팩토리 점령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기에는 지금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최우선 선수가 자신이 또 어느 정도 자원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센터 지역, 근데 하지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센터 지역에 있는 멀티 자체가 가스량이 적어요. 가스량이 적기 때문에 가스가 빨리 떨어져요.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서 외관상 보이는 멀티 수는 많지만 가스량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러니까 이제 6시 쪽이나 1시 쪽으로 먹으면서 게스트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겠죠, 최우선. 최우선 선수가 이번 경기 때 가장 잘해줬던 부분은 센터를 차지하고 나서 무리하게 전 맵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 그런 움직임보다는 센터 쪽, 6시 쪽, 그 다음에 12시 쪽에 신경을 써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신상문 선수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지금 타이밍. 상대는 아직까지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죠. 지금 타이밍에 한번 상대방에게 정확한 아주 우위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수를 던져야 돼요. 자, 그것이 드랍십니까? 지상으로 가긴 이미 막혀 있고요. 드랍십도 갈 길 찾기가 쉽지 않아요. 멀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자, 마인 몇 번 맞았죠? 그렇죠. 일단은 6시 진영에 이렇게 병력을 내리면서 어떻게든 6시 쪽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6시 스타팅을 만약에 최우선 선수가 뺏긴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이 유리한 그림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 센터 쪽 멀티와 더불어서 1시, 5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상훈 선수가 지금 6시 쪽에서도 전진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야, 이거 최우선 선수 쪽으로 너무 경기가 기우는 느낌인데요. 신상문 선수는 다시 드라시의 병력을 한번 태워와가지고 6시 진영을 뜯는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쉬운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가려면요. 언제 갑니까? 5시, 그러니까 4시. 박태미 의원이 짚어주신 대로 공이업 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신상문이 놓친다면은 영영 신상문 최우선 공격이 그렇죠. 됐어요. 야, 이렇게 되면 신상문 더 힘들어지는데요. 흔히 대세전에서 공이업이 된 상태에서 먼저 공격을 가는 쪽이 수비하고 있는 쪽에 무조건 손해를 보거든요. 공이업이 된 타이밍, 이 타이밍에 신상문은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줘야 하는데
같은 공이업이 됐다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최호선이 이제 이 12시 쪽에 수비를 해주면서 레이스가 드랍십을 잡아내기 위해서 약간 움직였었는데 네, 드랍십 잡아내지는 못했고요. 자, 그래도 최근에 신상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극장기전으로 경기 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씩 영역을 확보하면 됩니다. 신상문 길을 찾아야죠. 아쉬운 점은 이렇게 장기전으로 어느 정도 끌고 갈 마음이 있었다면은 애초에 아까 12시 지역의 커맨드를 가져가면서 그쪽 라인을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드랍십으로 가는 것도 아닌 아니란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네요. 신상훈 선수,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보스전이 한번 치면 끝 아니에요. 네, 이 경기에 나온 만큼 더군다나 양팀 간의 오늘 경기의 엔트리가 서로 스나이핑이 정말 많이 나오는 만큼 1경기 승리가 오늘 경기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스타팅 한 군데는 가져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희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12시 지역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최우수 선수도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어요. 시즈 탱크 지금 거의 한 9대 정도를 12시에다가 놔둬도 될 정도로 최우수 선수는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이 레이스로 만약에 신상문의 드랍시까지 잡아내게 된다면은 이번 경기는 최우선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갈 믿을 게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상병력은 이미 끝났고요. 드랍십 잘 써야 됩니다. 살리는 게 중요한데 살리는 거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고 나가야죠. 신상문 선수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다시 한번 6시 쪽으로 한번 공격 루트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근데 이거 노출됐나요? 왜 6시 쪽으로 가는 병력이 이렇게 많습니까? 최우선 쪽에서. 자, 12시 쪽에 최우선 선수가 이 탱크를 잡아먹을 때 분명 신상문의 드랍십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최우선 선수가 레이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안 돼요. 자, 그래도 최소화했습니다. 비행 최소화했습니다. 골리앗은 빨리 내리게 지금 최우수 선수는 커맨드 센터 자체가 거의 한 6개에서 스캔을 달고 맵팩이에요, 맵팩. 스캔 이쪽 저쪽 다 풀어보면서 상대의 움직임 다 파악하고 있다란 말이죠. 최우선 선수가 참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태전에서. 왜냐면은 드랍십이 내릴 공간은 주고 있어요. 하지만 신상훈 선수가 드랍십이 내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영역가 있는 포인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지역을 뚫어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요. 이 지역을 뚫은 다음에 6시까지 가야죠. 6시까지 어떻게든 밀어내면서 자신이 6시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자원 타격을 줘야 됩니다. 신상훈 선수 확실한 포인트를 따내야 돼요. 지금까지는 드랍십을 통해서 큰 포인트를 못 따냈거든요. 자, 그래도 핵심적인데 저기 자리 잡으면 센터 3개가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기가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6시 지역까지 함께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우선 선수가 레이스를 많이 생산해줬다라는 거, 이 레이스로 드랍십을 한 번 다 잡아버렸으면은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거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고, 어떠한 레이스로 타격을 주는 그런 지금 모습은 없거든요. 자, 레이스를 골리앗으로 어느 정도 상대를 해줬을 때 이럴 때 보다 빠르게 신상훈 선수가 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12시 쪽에 추가적인 멀티가 이미 저지당한 상황이거든요. 자신이 못 먹는다면은 뺏어야죠. 센터 멀티 저지시킨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조금씩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돌파가 잡고 있어요. 자, 6시만 한번 드랍십에 집중해야 돼요. 드랍십이 이거 여기서 한번 잡혀버리면은 게임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레이스가 또 피해를 많이 입으면 최우선이 더 이상 신상문의 드랍십을 견제해서 그런 분위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레이스 업그레이드도 눌러주는 만큼 어쨌든 레이스 활약이 중요한 최우선 선수인데, 신상문 입장에서는 지금 유닛이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간은 최우선 편이에요, 지금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신상훈 선수는 자원적인 열세에 어느 정도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판단. 지금 이때 정면을 뚫어주는. 정면이니까 저 지금 멀리 있거든요. 레이스 멀리 있을 때 바로 떨기만 확실히 뒷면까지 샌드위치로 뚫어버립니까? 그래도 최우선 선수의 뚫어줄 수 있죠. 시켰는데요. 이 정도면 뚫었다고 봐야죠. 추가 먼저 올 게 있나요? 최우선 쪽에서. 거기다가 레이스를 많이 줄여놨어요, 지금요. 최우선의 강력한 무기, 레이스 탱크였거든요. 근데 한쪽 날개가 지금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신상무 선수 이렇게 센터 지역을 뚫어주면서 6시 지역에 있는 병력을 또 한번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최우선 선수의 시선 자체는 방금 뚫은 그 신상무 선수의 병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6시 지역에 있는 병력을 드랍십에 태워서 한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최우선의 레이스가 상당히 줄었을 때, 이럴 때 신상무 선수가 센터 쪽에 있는 병력도 걷어내고 자신이 센터 멀티도 가져가고 꼬묵 깔먹고 플레이 펼쳐줘야죠, 지금은요. 그렇죠. 센터 쪽 이렇게 천천히 뚫어주면서 센터 지역에 또 커맨드 가져가고 있고, 신상무 선수가 지금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대편에 분명한 데미지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신상무 쪽에서요. 네, 신상무 선수가 포인트를 조금씩 따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최우선의 멀티가 많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탱크도 계속 나오면서 레이스가 지금 숫자가 많이 잃었지만 다시 또 금세 모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볼 때 예. 신상무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고 있을 때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돼요. 여기서 예.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포인트는 최우선의 6시 확장 지역입니다. 6시 확장 지역을 만약에 6시 확장 지역을 깨는 순간 신상문 선수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불리해진 상황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요. 센터는 지금 분명히 최우선이 많긴 한데 돌아가는 건 6시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 이제 막 돌아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센터 쪽 커맨드까지 여기를 파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안착시키고 지금 최우선 선수는요 일꾼이 부족해 지금 센터 쪽에서 센터 커맨드에서 일꾼을 막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지 않는 모습은 워낙 커맨드가 많아서 그래요. 섬 확정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최우선 선수가 1시와 5시를 자원 채취를 하고 있지만 가스가 부족하단 말이죠. 가스량 자체가 2,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스량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저 멀티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떨어져요. 하지만 6시 지역은 가스가 5,000이죠. 그 확장 지역을 깨는 게 가장 꿀맛 같은 공격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데미지가 가해지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서 멈추면 신상무 경기 또 힘들어지는데요. 그때 레이스를 한창 줄였을 때 그때 좀 6시까지 좀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또 막히게 되면요 최우선은 그 넘쳐나는 자원을 통해서 또다시 탱크 막대한 탱크 쏟아내고 그렇죠. 지금 이런 타이밍에 오히려 본진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진이요? 그렇죠. 6시는 아니면 정면일 본진? 그런 강력한 승부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본진으로 하지만 여기 골리앗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작전 내에서 경주가 내려갈 때 밀어버리는가요? 그렇죠. 여기서 내리면 일단 본진 노리는 건 어느 정도 힘들어져요. 최우선 선수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할 테고 이쪽에 자리 잡으면서 추가적으로 또 커맨드를 가져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끄면 끌수록 신상문 선수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상문 선수가 이번 경기 때 교전을 통해서 이득은 보고 있는데 그 이득 이후에 추가 타가 없어요. 최우선에 확실한 자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 멈추고 있거든요. 이 지역의 최우선 선수가 이거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병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드라시브의 12시 지역에 왼쪽 지역에 있는 그 병력 자체를 태워서 다시 수비를 하러 와야 되죠, 지금은. 병력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그만 공백이 생긴 거예요. 최우선은 살을 주고 계속 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탱크들을 상대방 신상문 선수에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자원 타격을 주게 되면 신상문 이제 자원 채취하는 곳 7시밖에 남지 않거든요. 신상문 선수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긴박하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모습이 센터 지역에 있던 커맨드를 들지도 못하고 파괴당했어요. 들어서 잠깐 빼면 되는 커맨드를. 만약에 신상무에게 만약에 지기라도 한다면 김태경을 잡을 카드가 크게 하나 꺾이는 겁니다. 토스는 원래 상대한테 김태경 상대가 안 되거든요. 신동원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렇죠. 신동원 무너져서는 안 돼요. 김태경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엔트리가 좀 많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 지역을 빼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로 간의 타격 자체가 이게 전체적인 자원 상황에 최우선은 엄청난 부자거든요. 드라시 조심해야죠. 드라시 드랍시까지. 드랍시 다 터지면 마지막 이거 드라시 무시하고 잡으면 되죠, 이거는. 무시하고 잡아도 돼요, 드라시가. 웨이스트 죽더라도 드랍시만 잡으면 끝나거든요. 신상무 나름 답답한 상황에서 돌방을 던지라고 했는데 최우선이 멀티 무장해 먹으면서 멋졌습니다. 신상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택트전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엔터부터 자리를 잡지 못한 게 최우선이 아예 이끌을 공세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최우선 선수는 신상무 선수를 어떻게 보면 노리고 왔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첫 타운 들어갈 때 그때 끝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라인 복수에서는 끝까지 가져갔어요. 준비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훈 선수의 스타일에 맞춰서 최우 선수가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모든 미니맵상 전체적인 그림에서 딴따먹기를 할 때 모든 부분에서 다 자기 땅이라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상훈 선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 기회가 신상훈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SK텔레콤 팬들도 될 듯 드럼십 때문에 진짜 뭔가 겨울아가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초반에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후에 드라십의 좀 움직임 자체를 좀 더 과감하게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자, 이제 세트스코 1점을 SK텔레콤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최우선의 깜짝 카드. 사실 김태경 정면으로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상문의 첫 판에 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NC로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모든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 라인은 상대가 없어서 김태경이
화이트 입장에서 오늘 경기에서 김태경 정명으로 어떻게 잡을지 이 부분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데 최우 선수에게 이미 1경기를 내준 만큼 엔트리가 상당히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태경이 나와던진 것도 아니고 깜짝까지 최호선에게 힘뭐 앞에 하이트는 여러 선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동을 한 방에 날아갔고요. 그럼 두 번째 때는 누가 나올지. 자, 이러면 토스로 한번 꽈줍니까? 일단 최호선만 날리는 쪽으로. 두 번째 카드 누구죠? 진영아도 있고 이경민도 있고 신동원! 야! 이거 초반에 완전히 불리한 공태인데요. 예, 아무래도 뭐, 예, 신동원 선수가, 예, 지금 타이밍이 나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예, SKT1에게 넘어가 있다는 거를 자신의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 약간은 무리수예요. 약간은 무리수지만, 예, 무리수를 주는 것 같네요. 네, 아니, 개백상 신장권이 첫판에다가 칠 수 있는 거죠. 첫판에다가 전체 깨고 신동원을 바로 뒤집었는데, 야, 이런 작전을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1경기에 지고 나서 만약에 2경기까지 패했을 때 0대2 스코어를 뒤집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확실히 그 신동원 선수라는 강력한 에이스 카드로 일단 1대를 만들고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하이텐스 때 생각입니다. 네, 야, 하이텐스 신조합을 바로바로 써버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 신동원, 두 번째 경기 신동원, 이렇게 초강수를 둔 하이트의 두 번째 신동원 카드 기업으로 어떤 덕화를 낼 것인지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